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금호산업 인수전이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재계의 관심은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금호산업을 인수해 그룹 재건을 이뤄낼지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대형 마트들이 자체 브랜드 상품인 PB 제품 판매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국내 렌터카 시장 점유율 1위인 KT렌탈의 매각 본입찰이 마감됐습니다. 참여한 곳은 SK네트워크스, 롯데 등 총 6곳입니다. 지난해 땅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을 뛰어넘어 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연기금의 매수에 1960선을 되찾았습니다. 코스닥도 1% 넘게 오르면서 고점을 높였는데요. 증권 마감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증권부의 지민구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세한 마감 시황 전해주시죠. 네. 코스피 지수가 연기금의 매수세에 힘입어 1960선을 회복했습니다. 코스피는 28일 전날보다 9.18포인트 오른 1961.58로 마감했습니다. 미국 경제지표 부진 등의 이유로 지난밤 해외 증시가 약세를 보이면서 장 초반에는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현상이 나타났지만 연기금이 사자로 전환하면서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연기금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2,202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개인은 327억 원, 외국인은 738억 원어치를 순매도했습니다. 업종별로는 건설, 종이목재, 섬유의복, 운수창고, 서비스 등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은행, 전기전자, 통신, 음식료품 등은 약세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등락은 엇갈렸습니다. 삼성전자가 1.57% 내렸고 현대모비스, 삼성생명, 신한지주, KB금융 등도 하락했습니다. 반면 현대차, 한국전력, 네이버, 포스코 등은 강세였고 삼성 SDS는 11.98% 급등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날보다 6.55포인트 오른 594.39로 마감했습니다. 연기금은 코스닥 시장에서도 152억 원어치를 순매수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 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4원 70전 오른 1084원 50전으로 마감했습니다. 네, 한편 자동차 부품업체인 글로벌 SM은 스페인의 자동차 부품업체를 인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상한가로 급등했다지요? 네, 페스너 나사 전문업체인 글로벌 SM이 유럽 소재 자동차 부품사 인수한다는 소식에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글로벌 SM은 28일 코스닥 시장에서 전날 대비 가격 제한폭까지 오른 1285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글로벌 SM은 이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을 통해 스페인 자동차 부품업체 인더스트리아스고를 인수하기 위해 독점적 협상권을 포함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스트리아스골은 스페인 법인 알파란이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글로벌 SM 관계자는 현지 사전 방문을 마치고 인수 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지분 100%와 경영권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지민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금호산업 채권단이 오늘 운영위원회를 열고 오는 30일 금호산업 매각 공고를 낸다고 밝혔습니다. 재계의 관심은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금호산업을 인수해 그룹 재건을 이뤄낼지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정창신 기자가 전합니다. 금호산업 인수 전에 막이 올랐습니다. 금호산업 채권단은 오늘 운영위원회를 열고 산업은행과 우리은행 등 6개 금융기관의 매각 일정 등을 설명했습니다. 채권단은 오는 30일 매각 공고를 낼 예정입니다. 금호산업은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지주사로 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지분을 가진 금호산업을 인수하면 항공업 진출은 물론 터미널 사업까지 사업 영역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금호터미널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고 금호터미널은 금호고속의 우선 매수권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금호산업을 무조건 인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박삼구 회장은 이번 인수를 성사시켜 그룹 재건을 위한 초석을 다진다는 구상입니다. 실제로 금호아시아나그룹이 금호산업 인수에 성공한 뒤 올 하반기쯤 금호고속까지 되찾게 되면 그룹 재건을 이룰 수 있습니다. 특히 박 회장은 채권단 지분 중 50% 플러스 한 주에 대한 우선 매수 청구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선 매수 청구권은 채권단이 인수 희망자들로부터 받은 인수 가격 중 가장 높은 가격으로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현재 박 회장은 특수관계인을 포함해 10.64%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채권단으로부터 40%의 지분만 추가 인수하면 되는 유리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변수도 남아 있습니다. 무엇보다 인수자금을 어떻게 조달할지 여부입니다. 재계에서는 금호산업의 인수 가격이 경영권 프리미엄을 더해 최소 6천억 원대까지 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금 마련에 대해 금호아시아나그룹 관계자는 구체적인 자금 마련 계획은 말할 수 없다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롯데와 신세계, CJ 등 항공업 진출에 관심이 많은 유통업체 등의 인수전 참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채권단이 금호산업 매각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인수에 성공해 박삼구 회장의 그룹 재건 구상이 현실화될지 재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대형 마트들이 설 명절을 앞두고 자체 브랜드 제품으로 소비 심리 잡기에 나섰는데요. 이런 PB 제품들은 저렴한 가격에다 일반 브랜드 상품 못지않은 품질을 인정받으면서 매출 증대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한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존 브랜드 제품에 유통업체 로고만 붙이는 수준이었던 자체 브랜드 제품의 질이 대폭 개선되면서 소비자들이 PB 제품을 보는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몇 해 전까지만 해도 무조건 싸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면 이제는 프리미엄, 차별화 대표 상품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설명절을 앞둔 최근에는 프리미엄 PB 선물 세트로 소비자들을 잡기 위한 대형마트들의 판촉전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마트는 지난해 자체 브랜드 피코크를 새롭게 론칭한 바 있습니다. 피코크는 국내산 친환경 재료를 사용하는 고급 식품 브랜드로 가격은 기존 브랜드 제품에 비해 평균 2배가량 비싸지만 소비자들에게 인기입니다. 기존 설 선물 세트가 참치나 샴푸 등 저가 PB 제품으로 구성됐었다면 올해는 제주도산 참기름, 프리미엄 유산균 등 고급 PB 제품을 본격 내세운다는 전략입니다. 명절에는 건강식품을 찾는 소비자들이 크게 늘어 자체 브랜드를 단 건강식품도 매출 증대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설에 처음으로 저희 롯데마트 PB 상품 건강식품 선물 세트가 출시되었습니다. 고객분들께서 굉장히 선호도도 높으시고 매출도 굉장히 상승을 하고 있어서 다른 상품군에도 확대해서 전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롯데마트의 지난해 건강기능식품 매출 신장률은 자체 브랜드 제품이 출시된 후 제품별로 많게는 277%에서 적게는 4.3%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롯데마트는 지난 2010년 통큰 치킨을 선보인 이후 업계 최저가 제품인 통큰 시리즈를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이번 설 명절에는 각종 비타민을 선물 세트로 구성한 통큰 건강 선물 세트를 처음으로 선보일 계획입니다. 대형마트의 PB 제품이 저가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고급 선물용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좋은 품질의 합리적인 가격에 명절 선물을 구입하려는 소비자들의 선택폭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한지희입니다. 오늘 KT 렌탈 본입찰이 마감됐는데요. 인수전이 SK네트워크스와
롯데그룹 등 6파전으로 압축되면서 예상대로 흥행에 성공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훈규 기자입니다. 최대 1조 원 싸움으로 예상되는 KT렌탈 인수전이 본 궤도에 올랐습니다. 오늘 오전 마감된 본 입찰에는 SK네트워크스와 롯데그룹, 한국타이어 컨소시엄, SFA 등 4곳과 재무적 투자자인 MBK, IMM 컨소시엄과 어피니티 에쿼티 파트너스 등 2곳이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예비 입찰을 거쳐 선정된 인수적격 예비 후보는 총 9곳이었습니다. 효성과 일본계 금융사인 오릭스가 입찰을 포기했고 따로 참여할 것으로 예상됐던 MBK와 IMM이 컨소시엄을 구성하면서 최종 6파전으로 압축됐습니다. 효성과 오릭스는 유력한 인수 후보자로 거론돼 왔지만 지난 예비 입찰에 20여 곳의 기업이 몰려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적정 가격 인수가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인수전이 이같이 뜨거운 이유는 국내 렌터카 시장 성장률이 지난해 21%나 되는 데다 KT렌탈이 시장 점유율 26%의 업계 1위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예비 입찰에 탈락한 기업들이 6천억 원대 금액을 써낸 것으로 알려져 매각 금액은 8천억 원에서 최대 1조 원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SK네트워크스의 인수 가능성을 가장 높게 보고 있습니다. SK네트워크스는 자동차 생활과 패션, 면세점을 3대 축으로 잡고 집중 육성할 계획입니다. 특히 렌터카 사업을 강화해 기존 주유소, 정비업과 함께 자동차 생활 사업을 완성한다는 전략입니다. 자금력도 풍부합니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SK네트워크스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규모는 1조 763억 원에 달합니다. 일각에서는 최종 입찰 전 불참 여부까지 검토했던 한국타이어가 아트라스 BX와 공동 제안서를 제출하면서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밖에 재무적 투자자인 MBK와 IMM은 컨소시엄을 구성해 인수 금액에서 만만치 않은 경쟁력을 갖췄지만 본입찰에서 사업 경험이나 실적 개선에 대한 계획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는 점을 감안하면 대기업들에 비해 다소 힘이 떨어진다는 관측입니다. KT는 이르면 다음 달 초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며 최종 실사에 이어 주식 매매 계약 체결까지는 3개월에서 4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지난해 땅값 상승률이 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거래도 늘어 필지수 기준 토지 거래량도 8년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땅값이 전국 평균으로 1.9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런 상승률은 2007년 3.88% 상승한 이래 7년 만에 최고이며 땅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을 추월한 것도 2007년 이후 처음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국의 땅값이 50개월 연속으로 소폭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땅값이 안정적인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습니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1.91%, 지방이 2.06% 상승해 2013년보다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서울의 상승률이 2.66%로 전국 평균보다 많이 올랐지만 경기와 인천은 전국 평균을 밑돌았습니다. 지난해 전체 토지 거래량은 총 264만 3,622필지로 전년보다 17.6% 증가했습니다. 이는 2006년 이후 8년 만에 가장 많은 거래량입니다. 아파트나 주택, 상가 등이 없는 순수 토지 거래량은 총 100만 1,071필지로 11% 증가했습니다. 정부가 현재 8% 정도인 알뜰폰 시장 점유율을 10%대로 끌어올려 통신시장 내 요금 경쟁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이동전화 가입비는 3월까지 모두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오늘 정부 과천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5년도 업무 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미래부는 알뜰폰 사업자 전파 사용료 감면 등을 통해 올해 알뜰폰 가입자 비율을 전체 이동전화 시장의 10% 이상까지 확대하겠다는 안을 내놨습니다. 또 이동통신 이용 패턴을 반영해 기존의 음성 위주 요금 체계를 데이터 중심으로 전환해 통신비 경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한편 미래부는 올해도 창조경제 확산에 역량을 집중키로 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안에 전국 17개소의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을 완료하고 센터 간 연계도 강화해 시너지 효과를 낼 계획입니다. 특히 주력 산업에 ICT를 융합해 활력을 불어넣는 스마트 챌린지 사업을 가전, 자동차, 건설, 에너지 등 7개 분야에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예산은 모두 337억 원이 투입됩니다.
정부가 핀테크 산업의 활성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소비자 편익을 높이기 위해 뱅크월렛 카카오 등 전자 선불카드의 사용 금액을 늘리고 신규 사업자 진입을 원활하기 위해 자본금 규제도 대폭 완화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금융부 조민규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뱅크월렛 카카오 티머니 등의 지갑이 크게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충전 가능 금액이 더 많아진다는 건데요. 어떠한 내용인지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금융위원회는 지난 27일 IT금융 융합 지원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정부는 우선 핀테크를 이용해 소비자 편익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전자선불카드의 사용 한도를 대폭 늘린 게 대표적입니다. 현재 200만 원으로 묶여있는 김영식 전자지급수단의 발행 한도 제한이 6월부터는 없어집니다. 대신 하루 이용 한도가 200만 원, 한 달 이용 한도는 500만 원으로 제한되는 식으로 규제 시스템이 바뀝니다. 따라서 뱅크월렛 카카오나 김영식 티머니 등에 한도 없이 돈을 미리 넣어둘 수 있어 여러 사람에게 동시에 자금 이체를 할 수 있는 등 이용자 편의는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뱅크월렛 카카오의 경우 현재 하루 충전 한도는 내부적으로 50만 원, 송금 한도는 한 사람당 10만 원으로 설정해놨는데요. 카카오 측은 이번 규제 완화로 관련 금액을 상향 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6월부터는 소액 결제뿐만 아니라 계좌 이체에도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규제가 없어집니다. 또 실물카드와 연계된 형태로만 발급받을 수 있는 모바일 카드는 별도의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단독으로 발급받는 게 가능해집니다. 네, 이렇게 뱅크월렛 카카오처럼 금융과 IT 첨단 산업이 결합되는 걸 핀테크 산업이라고 하는데요. 정부가 핀테크 산업의 규제 완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고요? 네, 그간 벤처업계에서는 최소 자본금 규제 때문에 창업 초기 기업의 활발한 시장 진입이 어렵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정부는 이런 요구를 적극 수용해 전자금융업 진출의 문턱을 대폭 낮췄습니다. 전자화폐 발행업종의 자본금이 기존 50억 원 이상에서 향후 25억 원 이상으로 낮아지고 전자자금 이체업, 선불 및 직불업, 전자지급결제 대행업 등도 각각 최소 자본금 규모가 현재 50% 수준으로 내려갈 전망입니다. 특히 스타트업 기업들이 많이 몰리는 선불, 피지, 결제 대금 예치업의 경우 소규모 전자금융업 등록 단위를 신설해 제한적 범위의 영업을 전제로 수천만 원 정도의 자본금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지나치게 세분화된 전자금융업종 구분도 통폐합됩니다. 업무 내용이 비슷한 전자화폐 발행업과 선불업, 피지와 전자대금 예치업 등을 합쳐 7개 업종을 3, 4개 수준으로 줄입니다. 그만큼 기업으로서는 라이선스 취득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정부가 이렇게 핀테크 산업에 대해 전향적인 인식 전환에 나섰지만 보안 문제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는 건가요? 네, 정부는 비금융회사도 금융사고에 대한 법적 공동 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키로 했습니다. 그동안 금융회사가 모든 책임을 지다 보니 보수적 관행과 문화에 젖어 있는 금융회사들이 IT기업과의 제휴를 꺼리는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인데요. 대신 소비자 보호 책임 배상 보험 한도를 기존의 1억 원에서 2억 원 수준에서 크게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비금융회사의 금융 관련 서비스가 크게 늘어날 경우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핀테크 업체들의 경우 금융회사에 비해 보상 능력이 떨어지고 보안에 대한 인식도 낮기 때문입니다. 당장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 폐지 등으로 기존 시스템이 사라진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에 대한 문제 제기도 적지 않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금융부의 조민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애플이 예상을 뛰어넘는 사상 최고 분기 실적을 올렸습니다. 또 아이폰 사용자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는 착용형 단말기 애플 워치의 출시를 오는 4월로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애플은 지난해 12월 27일 끝난 1분기 아이폰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46% 증가한 7,450만 대였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는 증권시장 분석가들의 추정치 평균이었던 6,490만 대보다 1,000만 대 가까이 웃도는 규모입니다. 아이폰 매출액은 511억 8천만 달러로 애플 전체 매출액의 68.6%를 차지했습니다. 애플은 또 같은 기간 맥 컴퓨터를 전년 동기 대비 14% 늘어난 552만 대 판매했습니다.
아이폰 판매 급신장과 맥 판매 호조에 힘입어 애플의 분기 순이익은 사상 최고치인 180억 달러에 이르렀으며 주당 순이익은 3달러 6센트, 매출액은 746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9.5%, 순이익은 37% 증가한 것입니다. 팀쿡 최고 경영자는 애플 제품에 대한 수요가 사상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고 자평했습니다. 그는 또 작년 9월 공개한 착용형 단말기 애플 와치를 올해 4월에 시판하기로 했다고 실적 발표 전화회의를 통해 밝혔습니다. 순위파 원리주의 무장단체인 IS의 추정 세력이 현지 시간으로 어제 리비아 수도 트로폴리의 한 유명 호텔을 습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외국인 5명을 포함해 최소 8명이 사망했습니다. 아랍권 위성방송 알자지라와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무장귀한 여러 명이 이날 오전 10시경 트리폴리의 지중해 연안에 있는 코린시아 호텔에 침입했습니다. 이 호텔은 외국 외교관과 사업가, 리비아 정보 관리들이 주로 머무는 최고급 호텔입니다. 한 목격자는 폭발물이 장착된 조끼를 입은 괴한들이 차량 폭탄을 이용해 정문을 공격하고 호텔 로비에선 무차별 총격을 가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무장 괴한들은 이후 호텔 주변을 에워싼 리비아 보안군과 4시간가량 대치하다 호텔 21층에서 자폭했습니다. 리비아 당국은 호텔은 통제 아래 있고 현재 더 이상의 인질은 없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IS의 리비아 지부는 트위터를 통해 이번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최근 아부 아니스 알리비가 사망한 것에 보복하고자 이번 공격을 감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알카에다 소속 조직원으로 알려진 알리비는 2013년 10월 리비아 트리폴리에서 폭탄 테러 혐의로 미군 특수부대 붙잡혀 미국으로 이송됐으며 이달 초 재판을 앞두고 사망했습니다. 마이클 프로먼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타결에 필요한 신속협상권을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 부여해달라고 의회에 촉구했습니다. 프로먼 대표는 현지 시각으로 어제 상원 재무위원회 출석해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TPP 협상에서 일본과의 견해차가 좁혀지는 등 타결 윤곽이 거의 드러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올해 안에 TPP 협상 타결을 마무리할 수 있게 의회가 초당적으로 신속협상권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패스트트랙으로도 불리는 신속협상권은 행정부가 전권을 위임받아 외국과 무역협상을 타결하면 의회가 이를 승인 또는 거부할 수는 있지만 그 내용을 손질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도 지난주 국정연설에서 의회 신속협상권 권한 부여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한편 12개 TPP 협상 당사국 대표들은 이번 주 뉴욕에서 고위 실무회의를 열어 늦어도 3월 말까지 합의 초안을 마련하기 위해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둔 미국 정치권 일정과 의회 인준 절차 등을 고려할 때 합의안이 이때까지 나오지 않으면 TPP 협상은 무산될 공산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차수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올라가겠고 바람 세기도 약해지겠고요. 서울, 경기, 강원도는 구름만 많겠지만 충청, 이남 지방은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도 높고 바람 세기도 약해지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4도로 오늘보다 추위가 덜하겠고 한낮에는 영상 3도까지 올라 활동하기 한결 수월해지겠습니다. 하지만 오전에 제주도부터 시작된 눈비는 오후에 남부지방과 충청 남부까지 확대되겠습니다. 모레까지 예상되는 눈의 양은 호남과 영남 내륙, 제주 산간이 1에서 5, 충청 남부가 1에서 3cm가 되겠고요. 비는 호남과 영남, 제주가 5에서 10, 충청 남부가 5mm 미만이 예상됩니다. 현재 영남 동해안 일부 지역에 내리는 눈은 밤에 점차 그치겠습니다. 동해안을 제외한 그 밖의 전국은 대체로 맑은 하늘을 보이고 있는데요. 밤 늦게부터 중국 내륙 쪽에 있는 구름이 들어오면서 내일 구름 많겠고요. 충청 이남 지방은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서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는 나절 예보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충청 남부는 오후에 눈이나 비가 오겠고 크게 춥지 않겠습니다. 따라서 눈비 소식이 없는 서울, 경기, 강원도, 충북 북부는 오늘보다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강원 동해안은 구름 많겠고 영남 동해안은 오후에 눈이나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 강릉 울진 영하 3도로 오늘 같은 추위는 없겠습니다. 남부지방 차차 흐려져 오전에 제주도부터 비나 눈이 시작돼 오후에는 남부 전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아침 기온 부산 영상 2도 예상됩니다. 내일 서해 중부 해상을 제외한 전 해상에 눈이나 비 소식이 있고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2.5m로 다소 높게 일겠고 그 밖 해상에서는 0.5에서 2m로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충청 이남 지방에 내일 내리는 비누는 모레 금요일 오전에 모두 그치겠고요. 주말에는 강원 영동 지역으로 또 한 차례 눈이 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1월 28일) 수요일 센 경제 현장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